블라디보스토크스 2년 만에 훈련하고 있다. 미국인 대피작전 실무자 다녀갔다. 미국 대북 군사행동을 위한 사전 작업인가? 이래서 미국인 대피작전 실무자가 다녀갔답니다. 그러면 미국인 빼내는 작전이 시작될 것이다. 곧 시작될 것이다. 미 국방부 계획 담당 부차관보랍니다. 6차 핵실험 직후 방한. 6차 핵실험이 언제 있었죠? 지난 9월 3일 날 있었지 않습니까? 9월 3일 직후에 들어왔다가 나갔다. 이걸 또 누군가가 흘려서 여기 나온 겁니다. 보도가 된 겁니다. 주한미군 측 정례적 활동일 뿐이라 정례적으로 이 활동을 합니다. 또 을지 포커스 렌즈 할 때 그럼 그 활동뿐이냐 아니면 진짜로 할 것이냐 그건 두고 봐야죠. 청와대 대통령 뜻과 다른 송영무 북핵 발언의 불쾌. 문정인 손 들어준 청와대 왜? 송 장관 북핵 90%가 군사적 위협이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했죠? 북핵에 대해서 체제 보장용 일 뿐이다. 송 장관은 아니다.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다. 자, 송 장관 전술핵 재배치 검토용을 전술핵이 필요할 수 있다. 문 대통령 반입 안돼 선거. 그래서 제가 어제는 반입 안돼라고 말하는 순간에 문재인 대통령은 하수 중에 하수가 되어버렸다. 왜 그렇게 하느냐? 전략적 모호성을 남겨놔야 되는데 거기에는 무언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리고 다른 외교부 장관을 내세워갖고 그것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함으로써 자기의 입지를 갖고 있어야지 이게 전략적인 행동인데 자기가 나서갖고 안 돼! 이러니까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전략적 모호성을 이럴 때 갖는 건데 이걸 포기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 된 겁니다. 자, 여당 송 대통령 인사권의 도전. 문정인이를 특보로 앉힌 것에 대해서 그 사람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라고 함으로써 인사권에 도전했다. 이렇게 이제 청와대가 불쾌하고 야당은 문정인 경질돼야 문정인 경질해라. 그 다음에 참수작전이 웬 말이냐? 대한민국 군대가 어떻게 김정은이를 참수작전을 할 수 있느냐? 요 말을 한 사람이 문정인입니다. 그럼 문정인은 누구의 참모입니까? 김정은의 참모입니다. 왜? 김정은이 적장에 목을 베야지 전쟁을 하면 이기는데 지금 전시체제에 있지 않습니까? 휴전도 전쟁 상태입니다. 근데 적장에 목을 베겠다고 국방장관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하고 있으니 저 사람이 무슨 특보냐? 저 사람은 문재인의 특보가 아니라 김정은의 특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죠. 저부터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문정인 씨가 참수작전이 웬 말이냐 하는 순간에 그는 대통령의 안보특보로서의 자격을 나는 김정은의 안보참모다. 나는 문재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상은 김정은의 목을 내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걸 자임하고 나온 자가 저 문정인이라고 하는 자라는 거죠. 송영무 문정인 비판 발언 사과, 한미훈련 축소엔 반대. 또 한미훈련도 축소하라고 또 문정인이가 하잖아요. 그러므로 문정인이라고 하는 자는 김정은의 참모다. 여야 김명수 임명 동의안 내일 표결을 합의했다. 한미간 공조 철석 같지만 입장 완벽하게 갖출 수는 없다 해갖고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자, MB 겨냥 코스 국정원이 캐고 여가 키우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그래서 박원순 씨가 MB를 또 고소 고발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적폐청산 TF로 앞장섰고 문화 블랙리스트 방송 보고서 의혹 자료 내놓으며 수사 본격화를 이제 국정원이 끌고 가고 있다. 박원순 국정원 문건 MB 고소, 문성근 이어 김미화도 검찰 출석. 그래서 이제 국정원의 캐비넷을 다 뒤져갖고 이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다 하나 둘 이제 깜빵에 보내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노무현에 대한 이제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대선 후 지금까지 4개월간 하루에 한 번꼴로 이명박을 언급했다. 하루에 한 번꼴로. 그래서 이명박 죽이기에 들어갔다. 노 정권 뇌물사건 방송 장악부터 재수사하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복원시키고 윤이상희도 복원시키고 또 이제 저 감방에 가 있는 이 좌파 이런 사람들 다 복권시킬 준비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나둘 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 대통령 신옹호부대 문꿀 오소리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중요하니까 한번 보시죠. 저희 유튜브도 카운터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세력이 주축인지는 몰라도 이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리고 한 걸 합하면 41개 뭐 1개 이렇게 되면 42명 이상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카운터는 16으로 딱 돼 있어요. 이걸 카운터를 초기부터 조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 개성국 TV는 카운터가 그렇게 조작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스페인도 북대사를 추방했다. 핵실험 후 보름 새 4명이 쫓겨났다. 북 47개국의 상주 대사관 뒀지만 그중 10%의 대사가 없는 셈. 미 부통령과 국무가 해외 돌며 북외교 고립 촉구한 게 효과. 이유는 대북 송금 상한 대폭 낮췄다. 그래서 이제 북한 말리기 작전에 돌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시진핑 통화, 미 북한 최대 압박 약속 중이 밝힌 내용에 빠졌다. 북 핵실험장에 있는 길쭉은 주민의 평양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왜 제한할까요? 이게 핵낙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사능 오염됐을 가능성 있어. 김정은 건강 안전 이유로 막는 듯. 전시 대비 비상 소집 훈련하기도. 그래서 길주에 사는 사람이 핵에 오염된 상태에서 이제 평양에 들어가면 김정은이도 오염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출입을 막고 있다 합니다. 심각합니다. 자, FTA 5년 한국은 상품, 미국은 서비스에서 윈윈하고 있다. 폐기된 미 손실이 더 클듯하다 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만 이득이 아니라 미국도 이득이고 계산되지 않는 차원에서 미국이 이득을 가져가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이거 섣불리 손을 대면 안 된다. 이런 보도입니다. 자, 여기 조선일보에도 국회에서 거짓 위증을 하고 심각한 동성애 옹호자 선호 편향성을 드러낸 대법원장 후보자 김명수 임명에 반대한다 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실었습니다. 247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임명을 할애해서 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설입니다. 자, 오전에 저거 한번 볼까요? 이게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전 정부나 정동훈이라든 박주성 의원이라든 이런 분들이 정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말로 사법개혁의 최고의 적임자다. 이런 사람 찾기 힘들다라고 공개적으로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찬성적으로 몰고 가는데 이 침묵을 지켜온 이 다수는 마지막에 안철수 대표가 어떤 사인을 주느냐, 어떤 윙크를 주느냐에 따라서 저는 판가름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바로 요 몇 시간 전 이후에 이런 상황들, 그리고 내일 추후에 만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구름 속에 점점 좀 햇볕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가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긍정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최진 저 사람도 결국은 김명수 임명하라고 하는 그 측에서 나와서 토론하고 있는 겁니다. 요청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추미애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가 만납니다. 아무래도 이제 김명수 표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18일에 대통령이 뉴욕으로 향하기 전에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약간 당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런 거. 그렇다면 여당으로서 이게 얼마나 또 청와대에서 굉장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표결에 목을 메고 있다, 절실하다, 그런 게 좀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이제 최근에 말씀대로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이제 그 행보들, 그리고 여당의 이제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지도부가 이제 전방위로 지금 국민의당을 지금 그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자세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절박함이 묻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 부결이 되면은 추미애 대표. 자, 지금 보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의당 40명 의원에게 질의를 했답니다. 그 중에 32명이 답변을 했는데 32명 중에 11명이 찬성한다. 1명은 찬성하지 않는다. 반대한다. 그 다음에 20명이 침묵을 지켰답니다. 그리고 이 20명 침묵 지킨 사람은 결국은 안철수 대표가 이제 내일 거기에서 어떤 시그널을 보내느냐. 야, 우리 다 찬성해야 되지 않겠어? 이러면 이제 찬성 쪽으로 갈 것이고,
찬성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찬성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여운을 남기고 있는데, 이 대법원장 뽑는 거 이거 잘 뽑아야 됩니다. 진짜 잘 뽑아야 됩니다. 이거 한 247개 단체, 그죠? 이 양반들이 뭐가 애석해서 이 전면 광고를 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 양반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전면 광고로 247개 단체장들이 모여서 이제 내일 기자회견을 하는데, 국민의당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민주당의 제2중대가 되시려고 합니까? 그야말로 권력의 시녀가 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국민을 위한 당이 되려고 하십니까? 이름이 국민의 당 아닙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 해놓고 정권의 시녀가 되고 민주당의 제2중대가 되려고 하십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안철수 대표님 오늘 밤 아주 정신 바짝 차리고 심사숙고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스 2년 만에 훈련하고 있다. 미국인 대피작전 실무자 다녀갔다. 미국 대북군사행동위원 사전 작업인가? 이래서 미국인 대피작전 실무자가 다녀갔답니다. 그러면 미국인 빼내는 작전이 시작될 것이다. 곧 시작될 것이다. 미 국방부 계획담당 부차관보랍니다. 6차 핵실험 직후 방한. 6차 핵실험이 언제 있었죠? 지난 9월 3일 날 있었지 않습니까? 9월 3일 직후에 들어왔다가 나갔다. 이걸 또 누군가가 흘려서 여기 나온 겁니다. 보도가 된 겁니다. 주한미군 측 정례적 활동일 뿐이라 정례적으로 이 활동을 합니다. 또 을지 포커스 렌즈 할 때 그럼 그 활동뿐이냐 아니면 진짜로 할 것이냐 그건 두고 봐야죠. 청와대 대통령 뜻과 다른 송영무 북핵 발언의 불쾌. 문정인 손 들어준 청와대 왜? 송 장관 북핵 90%가 군사적 위협이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했죠? 북핵에 대해서 체제 보장용 일 뿐이다. 송 장관은 아니다.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다. 자, 송 장관 전술핵 지상위도 복원시키고 또 이제 저 감방에 가 있는 이 좌파 이런 사람들 다 복권시킬 준비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나둘 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 대통령 신옹호부대 문꿀 오소리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중요하니까 한번 보시죠. 저희 유튜브도 카운터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세력이 주축인지는 몰라도 이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리고 한 걸 합하면 41개, 1개 이렇게 되면 42명 이상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카운터는 16으로 딱 돼 있어요. 이걸 카운터를 초기부터 조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 개성국 TV는 카운터가 그렇게 조작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스페인도 북대사를 추방했다. 핵실험 후 보름 새 4명이 쫓겨났다. 북 47개국의 상주 대사관 뒀지만 그중 10%에 없었다 해갖고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자, MB 겨냥 코스 국정원이 캐고 여가 키우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그래서 박원순 씨가 MB를 또 고소 고발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적폐청산 TF를 앞장섰고 문화 블랙리스트 방송 보고서 의혹 자료 내놓으며 수사 본격화를 이제 국정원이 끌고 가고 있다. 박원순 국정원 문건 MB 고소, 문성근 이어 김미화도 검찰 출석. 그래서 이제 국정원의 캐비넷을 다 뒤져갖고 이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다 하나 둘 이제 깜빵에 보내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노무현에 대한 이제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 대선 후 지금까지 4개월간 하루에 한 번꼴로 이명박을 언급했다. 하루에 한 번꼴로. 그래서 이명박 죽이기에 들어갔다. 노 정권 뇌물 사건 방송 장악부터 재수사하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복원시키고 재배치 검토용을 전술핵이 필요할 수 있다. 문 대통령 반입 안 돼 선거. 그래서 제가 어제는 반입 안 돼라고 말하는 순간에 문재인 대통령은
하수 중에 하수가 되어버렸다. 왜 그렇게 하느냐? 전략적 모호성을 남겨놔야 되는데 거기에는 무언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리고 다른 외교부 장관을 내세워갖고 그것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함으로써 자기의 입지를 갖고 있어야지 이게 전략적인 행동인데 자기가 나서갖고 안 돼! 이러니까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전략적 모호성을 이럴 때 갖는 건데 이걸 포기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 된 겁니다. 자, 여당 송 대통령 인사권의 도전, 문정인이를 특보로 앉힌 것에 대해서 그 사람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라고 함으로써 인사권에 도전했다. 이렇게 이제 청와대가 불쾌하고 야당은 문정인 경질돼야 문정인 경질해라. 그 다음에 참수작전이 웬 말이냐? 대한민국 군대가 어떻게 김정은이를 참수작전을 할 수 있느냐? 요 말을 한 사람이 문정인입니다. 그럼 문정인은 누구의 참모입니까? 김정은의 참모입니다. 왜? 김정은이 적장에 목을 베야지 전쟁을 하면 이기는데 지금 전시체제 있지 않습니까? 휴전도 전쟁 상태입니다. 근데 적장에 목을 베겠다고 국방장관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하고 있으니 저 사람이 무슨 특보냐? 저 사람은 문재인의 특보가 아니라 김정은의 특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죠. 저부터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문정인 씨가 참수작전이 웬 말이냐 하는 순간에 그는 대통령의 안보특보로서의 자격을 나는 김정은이의 안보참모다. 나는 문재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상은 김정은의 목을 내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걸 자임하고 나온 자가 저 문정인이라고 하는 자라는 거죠. 송영무 문정인 비판 발언 사과, 한미훈련 축소엔 반대. 또 한미훈련도 축소하라고 또 문정인이가 하잖아요. 그러므로 문정인이라고 하는 자는 김정은의 참모다. 여야 김명수 임명 동의안 내일 표결을 합의했다. 한미 간 공조 철석 같지만 입장 완벽해가지고